토요일 오후 골프장에서 돌아온 김 과장은 허전했다. 4시간 동안 골프를 쳤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동반자들과 웃고 떠들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재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재미가 아니었구나.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진실을 깨닫게 된다. 젊을 때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술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것이 재미라고 생각했다.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여겼다. 취미 생활이라며 이것저것 해봤지만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돈만 많이 들었다. 시간만 많이 썼다. 그리고 지금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마음뿐이다. 재미를 쫓는 동안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내와의 진솔한 대화 시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뒤로 밀어두고 당장 재미있는 것만 쫓아다녔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20대에는 클럽에서 노는 것이 재미였다. 30대에는 회식에서 술 마시는 것이 재미였다. 40대에는 골프와 등산이 재미였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시간 때우기였다는 사실을. 진짜 재미는 무엇일까?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젊을 때는 지루한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겼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항상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았다. TV도 자극적인 프로그램, 음식도 자극적인 맛, 여가도 자극적인 활동.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다. 마치 마약과 같았다. 처음에는 약한 자극으로도 만족했지만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졌다. 여행도 그랬다. 처음에는 국내 여행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다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점점 더 멀리, 더 비싸게 다녀야 만족할 수 있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음식점에서도 만족했다. 그러다 고급 레스토랑을 찾게 됐다.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곳,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곳, 점점 더 비싸고 더 특별한 곳을 찾게 됐다. 취미 활동도 그랬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다. 그러다 점점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해졌다. 더 비싼 도구, 더 고급 용품. 취미가 아니라 과시가 됐다. 50이 넘어서야 깨닫는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재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저 공허함을 달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진짜 재미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만족이다. 돈을 많이 쓴다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복잡하고 화려하다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조용한 산책.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재미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재미를 느끼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극에 길들여진 마음을 다시 순수하게 만들어야 한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외로웠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짜 소통은 하지 못했다. 항상 무언가를 하면서도 진짜 만족은 느끼지 못했다. 재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늘 다음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음 여행, 다음 모임, 다음 취미. 늘 다음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다음은 절대 오지 않는다. 아니, 와도 기대했던 만큼 재미있지 않다. 그래서 또 다른 다음을 기대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진정한 만족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안다.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을 줄 안다.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재미만 쫓다가 놓친 것들의 목록은 길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 자신과의 대화, 진정한 성장,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재미를 쫓느라 이런 것들에 투자할 시간이 없었다. 아니, 시간이 있어도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피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재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공허함을 달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진짜 재미와 가짜 재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진짜 재미는 무엇일까? 재미와 행복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의 첫걸음이다. 재미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다. 행복은 내부에서 우러나는 만족이다. 50이 넘어서야 이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된다. 젊을 때는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미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려면 재미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재미는 돈이 들어간다. 어디 가서 뭔가를 해야 하고 사야 하고 소비해야 한다. 골프장 그린피, 맛집 식대, 여행 비용. 재미를 위해서는 항상 지갑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행복은 가만히 있어도 느낄 수 있다. 아침에 눈 떠서 가족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재미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2시간짜리 영화, 하루짜리 여행, 일주일짜리 휴가. 시간이 끝나면 재미도 끝난다.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온다. 행복은 지속된다. 진짜 행복을 느끼면 그 여운이 오래 간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만족은 며칠이고 계속된다. 젊을 때는 자극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TV도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찾았다. 액션 영화, 스릴러, 서스펜스. 조용하고 잔잔한 것은 지루하다고 여겼다. 음식도 자극적인 맛을 좋아했다. 맵고 짜고 단 것들, 담백하고 슴슴한 맛은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시끄럽고 화려한 곳을 찾았다. 클럽, 노래방, 유흥가. 조용한 카페나 도서관은 답답하다고 느꼈다.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약한 자극으로도 만족했지만 점점 더 센 것이 필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마치 마약 중독과 같다. 처음에는 조금만 써도 효과가 있지만 점점 더 많이 써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재미도 똑같다. 50이 넘어서는 이런 자극에 지쳐간다.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다. 오히려 피곤하다. 행복은 평범한 일상에서 온다. 조용한 아침, 가족과의 식사,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의 원천이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 시시하다고 했다. 그게 뭐가 행복이냐고. 더 재미있는 게 많은데 왜 그런 걸로 만족하냐고 했다. 지금은 안다. 시시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재미만 쫓는 사람들을 보면 늘 뭔가 부족해한다. 오늘 골프를 쳤으면 내일은 뭘 할지 벌써 계획한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다음 여행지를 찾는다. 늘 다음을 기대하며 지금을 놓친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항상 더 재미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충분히 기쁘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건강한 것에 감사한다.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한다. 일상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에 감사한다. 재미는 습관이 된다. 주말마다 어디 가야 하고, 휴가 때마다 여행을 가야 하고, 저녁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습관에 얽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계획을 세워야 하고, 돈을 써야 하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행복은 자유롭다. 언제든 느낄 수 있고,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되고,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된다. 재미와 행복의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이다. 재미는 그 순간뿐이지만 행복은 계속된다. 재미는 끝나면 허전하지만 행복은 끝나도 마음이 따뜻하다.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지 않는다. 재미가 필요하지 않다. 일상 자체가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미만 아는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 자극이 없으면 지루하다고 느낀다. 평범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50대가 되면 선택해야 한다. 계속 재미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이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바로 목적의식의 부재다. 재미로만 사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5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된다. 방향 없이 떠도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이번 주말에도 골프를 쳤다. 저번 주에도 쳤고, 그저번 주에도 쳤다. 스코어는 조금씩 늘었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왜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다. 그냥 치니까 친다. 젊을 때는 재미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도 그랬다. 왜 마시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냥 모이면 마시고, 마시면 웃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했다. 여행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다른 곳이니까, 새로운 곳이니까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생긴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기억할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젊을 때는 이런 질문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 너무 철학적이고 무겁다고 여겼다.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것 아니냐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복잡했다. 목적 없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냥 재미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다르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재미없는 일도 할 수 있다. 당장 즐겁지 않아도 참을 수 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것도 그랬다. 젊을 때는 야근이 싫었다. 재미없고 피곤하니까.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다.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집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으니까 힘든 일도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목적을 잃어버렸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마련했고 부모님도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하신다. 그럼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진다.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중년에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인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골프를 쳐서 뭐가 달라지나? 여행을 가서 뭐가 남나? 친구들과 만나서 뭘 얻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일의 반복. 주말마다 골프, 휴가 때마다 여행, 저녁마다 TV 시청. 이런 패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건가?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젊을 때처럼 바쁘게 사는 게 나았다. 그때는 적어도 목적이 있었으니까. 목적의식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기력해진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뭘 해도 재미없고, 사람들과 만나도 의미가 없다. TV를 봐도 재미없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된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작이다. 의학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실존적 우울증.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오는 우울감. 젊을 때는 이런 감정을 몰랐다.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다.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다. 50대가 되면 다르다.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생긴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적을 잃어버린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 골프, 여행, 취미생활.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적의식이다. 50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목표. 젊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목적. 그렇다면 50대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일까?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 더 많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일까? 아니다. 50대의 목적은 더 깊은 차원에 있어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의미.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50대에 맞는 목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다. 이런 목적조차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진짜 의미 있는 목적을 찾으려면 먼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진정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진짜 문제는 재미조차 남을 의식해서 한다는 것이다. 5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된다. 그동안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골프를 치는 이유가 정말 골프가 좋아서일까? 골프 치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싶어서는 아닐까? 비싼 클럽을 자랑하고 싶어서는 아닐까? 비싼 음식점을 가는 이유가 정말 맛있어서일까?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명품 가방을 들고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아닐까?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정말 그 나라가 궁금해서일까?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려서 부러움을 사고 싶어서는 아닐까? 50이 넘어서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답은 대부분 후자다.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동창들에게 잘 산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 직장 동료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가족들에게 성공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곳에 갔다. 할부를 내서라도 좋은 차를 샀다. 빚을 져서라도 명품을 샀다.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창회에 갈 때면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차를 끌고 갈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든 것이 계산이었다.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짜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마셨다. 안 마시면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마셨다. 취미 생활도 그랬다. 정말 그 취미가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다. 등산을 시작할 때도 그랬다. 정말 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였다. 비싼 등산복과 장비를 사는 것에 더 신경 썼다. 하지만 남을 의식한 재미는 진짜 재미가 아니다. 피곤하다. 계속 연기를 해야 한다.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써야 한다. 골프를 칠 때도 스코어보다는 폼에 더 신경 쓴다. 진짜 실력 향상보다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게 무슨 재미인가? 여행을 가서도 진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기보다는 인증샷 찍기에 더 바쁘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진부터 찍는다. 진짜 맛을 음미할 시간도 없다. 이런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평가를 신경 쓰고,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식적인 재미에 지쳐간다. 정말 하고 싶은 것과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된다. 진짜 나를 찾고 싶어진다. 어느 날 깨닫는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50년을 살았는데 진짜 취향이 뭔지 모른다. 모든 것이 남을 의식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음식도 그렇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겠다. 항상 비싸고 유명한 곳만 찾았지. 정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옷도 마찬가지다. 내가 정말 편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다. 항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브랜드, 남들이 입는 스타일만 따라했다. 취미도 그렇다.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활동이 뭔지 모르겠다. 항상 남들이 하는 취미, 멋있어 보이는 취미만 따라했다. 이제라도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보여주기 위한 재미가 아니라 진짜 즐기는 재미를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정한 만족은 가장 소박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싸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가 비싼 카페 커피보다 맛있을 수 있다. 동네 산책이 해외여행보다 의미 있을 수 있다. 혼자 읽는 책이 화려한 모임보다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바로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진짜 만족은 재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는 사실을.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후세에게 무언가를 남기는 삶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삶이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이 재미없게 들렸다. 고리타분하고 진부하다고 생각했다. 인생은 즐기는 것 아니냐고, 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냐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무거운 것이 깊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벼운 재미는 금방 사라지지만 무거운 의미는 평생 간다. 자녀를 키우는 일을 생각해보라. 재미있는 일인가? 절대 아니다. 밤잠 설치고, 돈 들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만 의미가 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아이가 성공했을 때 내 일처럼 기쁘다. 이런 만족은 어떤 재미보다도 깊고 지속적이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일은 아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지만 의미가 있다. 나를 키워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일이다. 부모님이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일도 그렇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재미없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은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해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면 달라진다. 그때 느끼는 만족은 어떤 재미보다도 깊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이다. 이런 기쁨을 한번 맛보면 재미에만 매달리는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게 된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젊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자신이 겪은 실수를 알려주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이런 일들은 재미있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50대가 되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즐기기보다는 기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라.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 선배들의 도움, 친구들의 우정. 이제는 내가 줄 차례다. 받기만 하는 삶은 공허하다. 주는 삶이 충만하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재미없어도 계속한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금방 지친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한다.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재미있게 산 인생이 아니다. 의미 있게 산 인생이다. 마지막에 돌아보았을 때 보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 나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남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미만 쫓는 삶에서 벗어나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재미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진짜 만족을 준다.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 50년을 재미로 살았다면 남은 30년은 의미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